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일단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차 회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종료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원하던 결과만큼은 좀 얻어내지 못했다, 기대했던 결과만큼은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세 가지 소식들 말씀 주신 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그쪽으로 관련해서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Watch Federal Reserve Chair Powell speak live on policy before Senate Committee.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한 주 동안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그 발언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 형태로 미국 경제를 관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받을 타격감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게 된 건데요. 파월 의장은 현재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또한 지금은 해소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라는 점까지 이런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이미 높아져 있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자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인 혼란이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흔들게 되면서 관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그리고 소비와 투자 위축 등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더 가중화되기 전에 정책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해 왔지만 이번에 파월 의장이 두 차례가 아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곧 완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확실히 0.25% 금리를 좀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러시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까지도 계속 가중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역시나 에너지 관련해서도 역시 서방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랑 충돌이 좀 강하잖아요. 관련 뉴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U says it's ready if Russia decides to cut off the gas. 유럽과 EU 측에서는 이 가스가 좀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하고 있다고 카드리 심손 EU 에너지 정책국장이 밝혔습니다. 심손은 현지 시간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EU가 러시아가 크롬반도 합병 때 대러시아 제재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의 맞대응에 대비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부분 또는 완전 공급 중단에 대한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대부분 천연가스 공급을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의 43.4%를 러시아로부터 받아왔고요. 20%가량은 노르웨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이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를 펼쳤는데 안 그래도 유럽 쪽에서는 지난 겨울부터 가스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이 전쟁이 다시 한번 조금 상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우려감이 많이 퍼지고 있었는데 전쟁까지 겹치게 되면서 공급 업체를 더욱더 다양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필요성이 많이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EU 측에서 강력하게 말을 했지만 앞으로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화하겠다 이런 결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외신들 통해서 조금 더 추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희망적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EU 네. 측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러시아 관련해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겠다 하면서 신재생 관련 종목들까지 이렇게 흔들어지는 모습이 최근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의존도가 높으면 에너지 쪽이 무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EU 측에서 상당히 좀 강한 입장을 네, 보이고 좀 있는 것 강했어요.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소식은 좀 어떤 소식이 될까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이 전쟁 관련해서 예상 밖의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 내용이고요. Wealthy Russians are snapping up jewelry and luxury goods as the ruble crumbles. 러시아가 이번에 루블화가 정말 많이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의외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자 부유층이 보석과 시계 등 사치품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대 교수이자 유럽 연구소장인 아담 투즈의 발언을 인용하자면 러시아의 부유층인 올리가르히 이런 사람들이 루블화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급하게 사치품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전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루블화 가치 폭락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스위프트 관련한 이슈가 논란이 되게 되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달러당 70루블에서 120루블까지 오르게 되면서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러시아 루블화가 사상 최저치에 이르자 이 부유층들은 리셀 가치가 높은 이런 사치품들 그리고 명품을 사들이게 되면서 이런 걸로 조금 해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 애플과 나이키 등이 함께 이 규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럭셔리 상품들 그리고 뭐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품목에 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규제에서는 상당히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조금 수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 러시아 쪽에서도 최근에 전 국내에서 그런 샤넬 오픈런 이런 소식도 많이 접했었거든요. 네. 명품 구매가 확실히 좀 활성화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지 수단으로 럭셔리품을 사는 거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러시아의 신용 등급이 깎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사치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멘텀으로 정말로 작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브랜드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소유의 보석 브랜드인 불가리는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에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리 CEO인 장 크리스토프 바뱅은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단기적인 사업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또 루블화 가치가 낮아진 만큼 현지 제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그룹은 대표적인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조금 수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불가리가 이러한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봤고요. 다만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을 하고 또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만큼 명품 브랜드들이 이전처럼 러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수혜를 누리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 또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서방 국가 전반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브랜드가 좀 단독적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